법무부 장관인 조국과 검찰총장인 윤석열이 서로 배수진을 치고 끝판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조국이 법무부 장관이 돼서 제일 처음 한 일은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고 있는 검사를 지방으로 발령내서 숙청을 하겠다는 인사조치를 했고요. 윤석열은 같은 날 조국의 동생 전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완전히 마주보고 달리는 두 기관차 같습니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0일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권을 통제하겠다는 의사를 노골적으로 표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첫 번째 한 일이 자신의 복심인 이종건 인천지검 차장검사를 과천청사로 부른 것이라고 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조 장관과 이 차장검사가 조 장관 가족 수사검사들을 대부분 지방으로 조천하는 인사안을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자신의 가족들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대부분 지방으로 좌천시키는 인사안을 만들었다고요. 심지어는 몇몇 검사들에 대한 지방 보직은 이미 결정됐다는 이야기까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광덕 의원은 국민적 의혹이 있는 공익적 사안에 대해 진실을 은폐하고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시도가 아닐까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 이렇게 말하면서 수사검사들에 대해 정치검사 프레임을 뒤집어 씌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주 의원은 지방 좌천 인사는 사실상 수사검사를 숙청하는 것이라면서 한 손에는 살생부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망나니 칼을 들고 검찰 수사를 방해하려는 인사농단 행위를 적시 중단하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인사농단 이야기는 또 처음 듣네요. 이렇게 조국은 자신의 가족을 수사하는 검사들을 전부 몽땅 지방으로 좌천시키고자 하는 인사안을 만들었고 심지어는 지방보직이 결정됐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고 있다고 주광덕 의원은 전합니다. 이에 맞서서 조국 법무부 장관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오늘 사모펀드 투자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등과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왕창 벌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2부는 이날 오전 노원구에 이른바 조국 가족펀드의 투자처인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웰스 CNT 최모 대표의 자택에 수사 인력을 보내서 회사 자금 흐름 등과 관련한 자료를 확보했다고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지난 27일 조국 의혹과 관련된 장소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는데 당시 웰스 CNT 사무실은 그 대상에 포함됐지만 최 대표 자택은 제외됐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덮친 겁니다. 웰스 CNT는 조 장관의 일가가 14억 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 밸류업 1호의 투자업체입니다. 이 사모펀드의 운용사인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는 조국 일가의 출자금에 자체자금 10억 원을 더한 23억 8,500만 원을 웰스 CNT에 투자했었습니다. 사모펀드에서 투자를 받은 이후 관급공사 수주 물량이 급증해서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영향력이 미치는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최 대표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법인 통장을 일종의 대포 통장으로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에 제공했고 투자금 중 20억 원 이상이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로 송금되거나 수표로 인출돼서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돈 누가 들고 튀었을까요? 검찰은 전날 최 대표에 대해 회사 돈 10억 원 안팎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영장도 청구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검찰은 오늘 조국의 친동생 조건 씨의 전처 조모 씨의 부산 해운대구 자택에도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서 압수수색을 벌였습니다. 이 조국의 전처 조 씨는 조국의 남동생과 위장 이혼을 하고 조국의 가족과 이례적인 부동산 매매를 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조국의 전처 조 씨는 지난달 19일 낸 입장문에서 남편과 위장 이혼하고 조국의 가족과 부동산을 위장 매매했다는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습니다. 국내 모 항공사, 이거 아시아나항공이죠. 아시아나항공 직원인 조 씨는 지난달 29일 근무를 위해서 김해고강 국제선 청사에서 출국하려다가 출입국 사무소 측에 제지당해서 출국 금지된 사실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조건의 전처 조 씨는 운동학원의 무빌론 폐쇄에도 관련되어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 의혹에 관련해 무더기 소환 조사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설립 당시 자금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익성의 이모 대표를 불러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와의 관계 등을 조사했습니다. 이게 그냥 사모펀드라고 합시다. 조국펀드라고 합시다. 검찰은 조국펀드의 또 다른 투자처인 WFM의 김모 대표 이사도 참고인 신분으로 투자 과정 등을 캐물었습니다. 지금 마구잡이로 막 불러제치고 있거든요. 속도전입니다. 여러분도 눈치채시죠? 이거 완전 속도전이거든요. 여기서 밀리면 윤석열 검찰이 수사 도중에서 수사를 중단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수사라는 게 일관성이 쭉 있어 와야 되는데 중간에 사람을 탁 들어가지고 다른 데로 보내버리고 새 사람을 배치하면 이게 수사가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다시 또 공부하고 해야 되는데 힘들어집니다. 굉장히. 엄청나게 힘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업무를 또 익힐만 하면 또 인사발령을 내버리면 이건 어떡합니까? 지금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피해자가 나고 있는지 여러분 짐작하십니까? 4,690원 하던 주식이 오늘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마이너스 30%를 기록하면서 1,470원입니다. 3분의 1 토막으로 완전히 꼬라박았습니다. 이거 내일 되면 더 떨어질 거거든요. 좀 있으면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이 사람들 다 어떡합니까? 이 선의 피해자들, 불특정 다수의 이 많은 피해자들이 피눈물은 어떡할 겁니까? 어쨌든 조국과 윤석열 서로가 배수의 진을 치고 물러설 수 없는 일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결국은 속도전일 겁니다. 누가 빠르냐? 윤석열이 증거를 모두 확보하고 조국을 칠 것이냐? 아니면 조국이 서둘러서 윤석열의 수사팀을 모조리 지방으로 좌천시켜버리고 수사를 무마시켜버리느냐? 누가 빠를까요? 지금 상태에서는 윤석열 총장 아주 많이 서둘러야 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시간이 너무너무 없습니다. 빨리 서둘러야 됩니다. 이와 관련한 영상을 지금 뒤에 붙입니다. 이거 꼭 보셔야 뭐가 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뒤에 영상을 붙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야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속도전입니다. 누가 더 빠르냐? 누구 칼이 더 빠르냐? 양측이 다 칼을 뺐습니다. 이제는 이 칼의 속도가 검법 이런 걸 떠나가지고 이 칼의 속도가 누가 더 빠르냐에 따라서 이 대전의 결말이 지어질 것 같습니다. 영상 나갑니다. 조국한테는 여러 가지 혐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사모펀드가 가장 큽니다. 여기는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피해자가 있고 또 중국 자금에 대한 의혹도 있고 또 국가 권력과 결탁한 혐의가 있고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이건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재미있다고 해야 되나 이건 심각하다고 해야 되나 어떻게 보면 섬뜩한 그런 결론이랍니다. 그렇다면 이 사모펀드를 제대로 이해하고 이걸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데 이게 조금 복잡하게 꼬여 있어 가지고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공중파나 언론, 신문 이런 데서도 단편적으로 다뤄가지고 이걸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더군다나 쉽게 설명해주고 아주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주는 데는 참 드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모펀드가 어떻게 됐건 간에 오늘은 일요일인데도 불구하고 사모펀드 관계자들이 검찰에 주르륵 불려가고 있습니다. 즉 검찰이 사모펀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있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바로 조국에 대해서 조국 턱 밑에까지 칼끝을 들이대고 있는 겁니다. 이 사모펀드는 그냥 돈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우선 사모펀드에 대해서 이해를 좀 하셔야 됩니다. 사모펀드가 도대체 뭡니까? 공모펀드랑 다른 게 뭡니까? 우리가 아는 펀드랑 어떻게 다릅니까? 제일 먼저 우리가 보통 펀드 든다고 10만원, 100만원 이렇게 가지고 은행 창구 같은 데서 드는 펀드는 이런 사모펀드가 아닙니다. 사모펀드는 최소한 억 단위 이상 넘어가야 그게 사모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성실하게 저축 개념으로 펀드에 들어가는 거하고 이 사모펀드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법도 다릅니다. 이 규제하는 법도 다릅니다. 사모펀드는 아는 사람 몇 명이 모여가지고 그것도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각종 규제를 피하고, 예를 들어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여러 사람의 피해가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모펀드는 그런 규제에 대해서 좀 자유롭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돈 가지고 돈 좀 있는 사람들이 큰 돈 가지고 베팅하겠다는데 누가 말입니까? 그리고 선진국에서, 특히 금융 선진국에서는 이 사모펀드가 굉장히 발달해 있습니다. 공모펀드 이거는 서민들이 하는 거고, 사모펀드는 일종의 돈쟁이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 세계가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이 사모펀드가 규모가, 제가 이 차트를 가져왔는데, 여기서 이 회색 선으로 들쭉날쭉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그건 공모펀드입니다. 그런데 사모펀드는 쭉 증가세가 일정하죠. 계속 올라가죠. 이 공모펀드가 지금 251조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모펀드가 251조 정도 될 때 사모펀드는 약 400조 됩니다. 그러니까 뭉치 돈이 움직이는 데가 이 사모펀드입니다. 그런데 이 사모펀드 자체를 나쁘게 보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 사모펀드들이 모여가지고 결국 벤처나 이런 데를 키우거든요. 키우다가 실패하면 돈 날리는 거고, 키우다가 성공하면 상장해가지고 떼돈을 거머쥐는 겁니다. 이게 사모펀드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모펀드는 바로 미래의 우리 먹거리를 키워주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사모펀드를 가지고 장난을 친다든지 불특정 다수인들한테 피해를 준다든지, 또는 권력을 이용해서 이 사모펀드로 국가적인 규모의 일에 권력이 개입해서 슬쩍 사모펀드는 감춰놓고 자기랑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하면서 국가 권력이 민정수석이나 법무부 장관이나 이런 거대한 국가 권력을 짊어지고 이 사모펀드를 굴리는 것은, 이거는 큰일 날 일이죠. 이거는 불법도 불법이지만 이건 안 되거든요. 주식 투자를 하는 것도 안 됩니다. 공직자는, 고위공직자는 주식 투자하는 것도 안 되고, 특히 이 사모펀드는 그 전까지만 해도 규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주식은 그 주식을 투자한 회사에 이익을 줄까봐, 권력을 이용해서 그 주식회사가 이익을 취하게 될까봐 말려놨는데, 사모펀드는 여지껏 이해가 좀 부족해가지고, 공직자들도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지금부터 아마 규제에 들어갈 겁니다. 특히 공직자는 사모펀드를 못하도록 할 겁니다. 그런데 이게 법망의 허점을 이용한 거였어요. 조국이 한 건. 법에 현재 규정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 사모펀드가 공직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한다든지, 또는 공직이라는 권력을 이용해서 이 사모펀드의 이익을 보게 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일종의 뇌물죄처럼 굉장히 큰 죄가 됩니다. 여기에 증거가 딱 잡히면은, 만약에 확실해지면 조국은 인생 정말로 정치는 수준까지 갑니다. 조국이 특히 블라인드 펀드라서 모른다. 이 블라인드가 뭐냐면은 눈먼 이런 거거든요. 눈이 멀었다, 장님이다, 이런 뜻인데, 사모펀드가 제일 처음 만들어질 때는 어느 사모펀드나 다 블라인드 펀드입니다. 만들어질 때는, 예를 들어서 제가 사모펀드를 합시다 하고 저희 구독자들한테 1억씩 해가지고, 법에서 규정한 게 49명이니까 49억을 모았다고 칩시다. 이제는 100명까지 된다고 하니까 100억을 모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일 처음 제가 이야기할 때 이건 어디에 투자할 겁니다를 미리 말해줄 수가 없죠. 제 실력 보고 투자해라 이겁니다. 제가 이 펀드를 성실하게 굴리고 잘 굴려서 이익을 돌려줄 테니까 저를 믿고 투자하십시오. 이게 사모펀드예요. 처음 이게 결성될 때는 당연히 블라인드입니다.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어디 투자하는지 깜깜이에요. 그런데 투자가 딱 시작되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저한테 어디 투자했니? 하고 안 물어보실 겁니까? 물어보실 거죠. 투자가 일단 딱 개시되면은 분기별로 한 번씩 어디 투자했고 수익은 얼마가 났고 이런 걸 알려주도록 되어 있어요. 특히 이것이 정관에 표시되어 있을 때는 반드시 알려줘야 됩니다. 조국한테도 분명히 알려줬을 것이고. 자, 여기까지는 조국이 블라인드 펀드라서 모른다. 이것은 대국민 사기극에 거의 가까운 그런 변명이고, 자, 여기서 블라인드 펀드로 출발을 했다 치더라도 문제가 되는데, 블라인드 펀드로 출발했다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투자될 때 권력이 개입돼 가지고 투자하면은 이게 나랍니까? 그거는 있을 수가 없죠. 권력이 개입돼서 투자가 됐다면 그것 자체도 문제지만,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권력을 개입해서 돈을 벌어보겠다고 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죠. 이거는 상당히 오랜 기간 감옥 구경을 해야 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러면은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거는 실력 있는 어떤 사람한테 블라인드 시킨다 칩시다. 눈 감고 투자하겠다. 그래 당신 믿고 1억은 질러볼게. 그런데 만약에 그 투자 주체가 자기 가족이라면 어쩌됩니까? 자기 가족이라면 골 때리는 거죠. 바로 자기 가족 아닙니까? 가족이다 보니까 어디다 투자해라, 어디를 누구를 찾아가라 이런 게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통화가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바로바로 의사소통이 되겠죠. 여기에서 조범동이라는 오촌 조카가 이 펀드의 사주라면, 주인이라면, 실질적인 주인이라면 조국은 어찌 됩니까? 자기 가족이 실질적인 펀드 주인일 때 조국과의 관계가 골 때리는, 골 꽂잡는 형식으로 가는 거죠. 이거는 완전히 국가를 상대로 한탕 크게 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지 오촌 조카 앉혀놓고. 그럼 자기가 다 하는 거죠. 오촌 조카니까. 여기에서 오촌 조카가 실소유주였다? 아니다. 이거 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실 겁니다. 조범동이가 오촌 조카인데 이것이 펀드의 실소유주였다 하면은 조국은 골로 가는 것이고, 조범동이가 오촌 조카지만 실소유주는 아니었다 하면 살 수 있는데 실소유주였단 말이죠. 6천억 중국 자금 들어올 때 조범동이가 총괄대표로 나가서 행사도 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총괄대표라는 명함을 뿌리면서 우리 오촌 아제비가 조국이다 하고 입으로 떠들고 다녀버렸잖아요. 권력을 바로 팔았잖아요. 이랬는데도 조국은 계속 오촌 조카지만 1년에 한 번 제사 때나 본다. 이런 헛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왜 이게 헛소리냐면은 조범동이가 실제로 조국의 처하고 돈 거래가 수시로 있었어요. 그러면 이게 제사 때 1년에 한 번 보는 그런 사이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블라인드 펀드도 아니고, 실제로는 모집할 때는 블라인드 펀드지만 실제로는 아니고,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이 실소유주, 조범동이라는 오촌 조카를 이용해서 실소유주라는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조국은 굉장히 차가운 아버지입니다. 딸 일은 딸이 책임지라는 식으로 밀어버리고, 부인 일은 마누라니까 마누라 네가 책임지라는 식으로 밀어버리고, 나는 아무 관련 없음 이렇게 나갔잖아요. 이거 완전 철면피 같은 아버지 아닙니까? 어느 가장이 그런데요? 처자식은 보호하고 그다음에 내가 책임지게 하고 나가는 게 가장 아닙니까? 설사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처자식은 상관없어, 내가 책임지게 하고 들어가야 되는 게, 그게 아버지가 하는 일이죠. 또 남편이 하는 일이고, 그게 남자 아닙니까? 그런데 조국은 지금 하는 행태를 보면 다 마누라한테 미루고 딸한테 밀어버려요. 이것만 해도 차가운데, 지 살기 위해서 차가운데, 이 펀드, 즉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검찰이 지금 어디를 뒤지고 있냐면 조국이 관련돼 있던 사모펀드 전부 다 뒤지고 있습니다. 싹 다 뒤져가지고 지금 증인들을 소환하고 있거든요. 오늘 일요일인데도 마구잡이로 소환돼 가고 있습니다. 사모펀드 관련자들이 오늘 집중적으로 소환돼 갔거든요. 더군다나 조국은 마치 사모펀드를 모르는 것처럼, 자기는 사모펀드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연극을 합니다. 사모펀드는 이번에 처음 공부했다. 이거 있을 수 없는 이야기거든요. 왜냐? 론스타 아시죠? 우리나라를 휘저었던, IMF 때 우리나라를 휘저었던 그 론스타가 바로 사모펀드입니다. 이 론스타에 대항했던 그 조직들, 론스타랑 싸워보자 했던 조직들의 일원이 바로 조국입니다. 사모펀드에 대해서 누구보다, 우리나라의 사모펀드가 제대로 생기기도 전에 이미 사모펀드에 대해서 도사가 되어 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모펀드를 처음 공부했다면, 그 당시 론스타는 그럼 뭡니까? 론스타 때 성명서에 이름을 올리고 론스타가 인수했다가 먹튀한 외환은행의 주식 갖기 운동에도 동참하는 것, 막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우리나라의 사모펀드라는 게 제대로 알려지기도 전에 사모펀드에 대해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사모펀드를 모른다. 이번에 처음 공부했다. 조국의 이야기가 참 기가 막힙니다. 저는 물론 쳐도 사모펀드 구성이든 운영이든 그 과정을 알 수가 없었고 따라서 관여하지도 않았다. 이건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가 없는 변명입니다. 제가 조국의 사모펀드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설명했으니까 지금 현재 어떤 눈알 튀어나오는 충격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다른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라는 데가 제가 여러 번 설명했죠.
이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할 때 프라이빗이 사적인 이런 뜻 아닙니까? 에쿼티 즉 자산, 사적인 펀드, 사모펀드가 프라이빗 에쿼티입니다. 별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콜링크 사모펀드예요. 그냥 한국말로 하면 콜링크 사모펀드. 사모펀드 뗍시다. 콜링크라고 합시다. 그래야 좀 쉬우니까. 콜링크 여기의 실소유주가 누구냐? 요 명함 보십시오.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총괄대표 조똥똥 해놨죠. 저기 똥똥 적은 지었는데 저기 저 범동이거든요. 총괄대표 명함을 제가 딱 갖다 놔버렸거든요. 자 보십시다. 저기서 저 명함을 뿌리면서 왜 그런데 이 사람이 등록을 다른 사람을 시켰느냐? 왜 다른 사람을 대표이사로 앉혔느냐 하면은 이 사람이 신용불량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이사로 앉을 수가 없어요. 대표이사로 활동할 수가 없다 보니까 바지 사장이 필요했죠. 그 사람이 이상훈 씨입니다. 이상훈 씨는 보험하던 사람이에요. 보험하던 사람이 이런 전문적인 자본 거래를 한다? 납득이 안 되죠. 그래서 조범동 씨가 해로 튀고 이상훈 대표도 튀고 WFM의 최대주주 우모 씨도 튀어버렸는데 여기서 이상훈 대표는 스스로 또 귀국을 했어요. 왜냐? 왜 귀국했는지 아십니까? 왜 귀국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차피 이상훈 대표는 바지 사정이기 때문에 죄가 별로 없을 것이라고 자신이 생각하고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이틀째, 사흘째 수사를 계속 받고 있죠. 이 이상훈 씨가 아는 한도 내에서는 검찰에서 다 캐낼 겁니다. 그래서 이상훈 씨 새로운 증언 나오면 바로 압수수색하고 새로운 증언 또 나오면 압수수색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압수수색이 계속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상훈 대표가 귀국됐을 때 제일 먼저 간 떨어진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조국일 겁니다. 와 이거 큰일 났다. 간이 철렁했겠죠. 이상훈 씨가 귀국해버렸으니까. 그런데 이상훈 씨는 어디까지나 바지라고 합시다. 바지 사장이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해외에 도피하고 있는 조범동 씨는 진짜 사장인데 진짜 실소유주나 마찬가지인데 이 사람 귀국할까요? 안 할 겁니다. 이 사람들 출국하기 전에 바로 그날 돈을 28억인가 20몇 억을 들고 튀어버렸어요. 이 털고 튄 돈은 누구 겁니까? 그거 우리 국민들 돈입니다. 제가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그 다음에 WFM의 최대주주 우모 씨도 같이 튀어버렸는데 이 두 사람이 짜고 돈을 현찰을 들고 튄 것 같은 정황을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은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복잡하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콜링크가 있는데 여기 실질적인 대표가 조범동이고 조범동이가 실질적인 대표라면 오촌 조카가 실질적인 대표라면 조국은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왜냐? 그 펀드에 가장 많은 투자를 한 사람이 조국 마누라도 딸도 아니고 조국 자신이에요. 이걸 어떻게 뺄 겁니까? 그리고 콜링크가 투자했던 회사들이 활동하는 게 전부 다 권력행위예요. 권력의 입김에 놀아나는 그런 냄새를 팡팡팡팡 풍기고 있거든요. 거기다 민주당 인사들 뭐 줄줄이 엮였잖아요. 어쨌든 간에 이 줄줄이 엮인 것을 지금 쟤들이 빠져나간다고 해서 또는 조범동이가 귀국을 안 하고 우모 씨가 귀국을 안 한다고 해서 증거가 없느냐? 그거 아니거든요. 지금 이상훈 대표가 귀국을 해가지고 막 떠들어 제끼고 있다고 그럽니다. 검찰은 또 이상훈 씨가 이야기하면 바로 가서 압수수색하고 증거 갖고 하고 지금 조국은 잠 안 올 겁니다. 이렇게 검찰이 뒤져대고 있으면 검찰이 조국의 정경심 교수만 기소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지금 떠들썩한데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냥 스타트예요. 시작일 뿐이에요. 여기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똑같은 그림이죠. 콜링크가 웰스 CNT라는 데를 투자했는데 저기 가로등 하던 업체예요. 가로등 그게 다 관급공사죠. 이 관급공사에 참 못된 짓 했습니다. 웰스 CNT 사장이 검찰에 가서 진술을 했는데 그 내용이 언론에 다 나왔잖아요. 콜링크는 웰스 CNT에다가 대포 통장을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 돈 넣어 해가지고 싹싹 돈 다 빼가 버렸습니다. 투자는 23억 5천인가를 했는데 한 5천만 원만 쓰게 만들고 23억을 빼가 버렸습니다. 대포 통장으로. 아, 이 정말 희한한 사람들입니다.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투자한다고 해놓고 그러니까 자본은 증자시켜놓고 서류상 자본은 올라갔죠. 자본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 돈 싹 다 빼가 버렸습니다. 대포 통장으로. 이게 조국 일가가 하는 짓이에요. 조국이 오촌조카가 이런 짓을 했습니다. 그 23억 어디로 갔는지 지금 희한해요. 자,
돈 투자한다고 넣었다가 바로 빼갑니다. 한 5천만 원만 쓰게 만들고. 이 회사는 광급공사를 하다 보니까 돈은 뒤에 나오니까 자금난을 자주 겪겠대요. 그래서 와 이거 돈 태워준다고 하니까 더군다나 권력자가 오다까지 주겠다고 하니까 그랬겠죠? 후자는 제 짐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당장 투자를 받죠. 광급공사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는데. 그런데 자재공급비 마련을 위해서 사채까지 쓰다가 조국의 오촌조카 조범동씨 제안받고 투자 형식으로 돈이 들어갔고 대포통장을 만들어줬답니다. 이 대포통장은 조범동이가 갖고 있었나 봐요. 이 조범동이가 이 대포통장을 위해서 돈을 23억 5천 중에서 23억 빼가 버리면 이게 날강도지 뭡니까? 완전히 이런 날강도 같은 짓을 했어요. 그 23억이 다른 데로 어디로 흘러갔는지는 검찰이 추적하고 있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큰 게 있으니까 그거부터 이야기합시다. 자, 여기서 WFM이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 이상훈 씨, 아까 바지 사장 하죠. 바지 사장이 요 WFM 여기 요 회사도 겸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사는 원래 학습지 만들던 그런 회사였어요. 그런데 졸지에 배터리 하겠다고 이름까지 바꿔가지고 이제 WFM을 만들었습니다. 만들어가지고 수사가 시작할 쯤 그게 8월 20일 정도 돼가지고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투자했던 만큼 지분을 상상인 플러스 저축은행이라는 데 가서 주식을 담보로 맡기고 27억 원을 대출받아 버립니다. 약 27억 원입니다. 이 27억 원을 가지고 같은 날짜에 해외로 튀어버렸습니다. 같은 날짜에. 그러니까 상상인 플러스에서는 얘가 튀었다고 소문나니까 주가가 확 내려갈 거 아닙니까? 더 떨어지기 전에 담보로 잡은 주식을 장내 매도권이라는 게 이거 팔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느 주식이 위험할 때 담보로 잡은 주식은 그렇거든요. 주식 가치가 떨어지겠다 싶을 때는 팔 수가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 계약하기 나름이지만 대부분 계약을 그래 합니다. 장내 매도라는 게 뭡니까? 주식시장에서 팔아버리는 거죠. 주식시장 장내에서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왜냐? 이 사람들이 튀어버렸는데 이거 안 팔면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으면 종이 쪼그라게 될지 모르는데 휴지가 될지 모르는데 그래서 장내 확 팔아버리니까 주가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리 꼬라박죠. 무려 몇 주입니까? 63만 5천 주를 내리 팔아버리니까 이거 미치게 놀라다니까 63만 5천 주가 하루 이틀 사이에 다 나버린다고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주가가 버텨내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이 WFM 최대 주자하고 조범동이하고 이상훈이 튀었다 하는 소문은 이미 언론에 쫙 나갔는데 조국이 지금 임명되느냐 안 임명되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 주가는 파도처럼 출렁일 텐데 임명되면 또 주가가 올라갈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이런 주식은 손대는 거 아닙니다. 거지됩니다. 깡통짜입니다. 자, 어쨌든 장래에 63만 5천 주라는 거대한 수량을 내리 팔아버리니까 주가가 급락하면서 개미들이 곡소리가 난 겁니다. 개미 투자자들이. 이렇게 불특정 다수인의 주식을 반토막 나게 만들어버리면 조국 한 사람으로 인해서 또는 조국, 조범동 이렇게 연결되는 라인들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봐야 됩니까? 이건 주가 조작해가 튀겨 먹으려고 하다가 이런 사태가 벌어지니까 당장 이런 일이 벌어져요. 자,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갖다 놓고 봅시다. 이 날짜 거래량을 보십시오. 그 전까지 거래량이 요만했죠. 1배, 2배, 3배, 4배, 5배, 6배, 7배, 8배, 9배 약 10배 정도의 물량이 쾅 하고 시장에 쏟아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일날 주가가 바로 내리꽂아 버리죠. 그 이유는 주가가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 공시를 사유 발생일은 8월 20일인데 공시일은 9월 5일날 공시를 늦게 해가지고 불성실 공시 법인 지정 예고가 떴습니다. 공시가 불성실하다면 그 회사가 제대로 된 회사입니까? 공시를 불성실하게 한다면. 자, 어쨌든 우리가 주식 투자하려고 이거 하는 거 아니니까 이렇게 일반 주주들을, 일반 주식 투자자들을 거지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행태를 했습니다. 한 거나 마찬가지죠. 지금 검찰은 해외 도피 중인 조범동 씨 그리고 WFM 최대 주주 우 씨, 우모 씨 이런 사람들이
강제 소환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고 언론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강제로 잡아오겠다. 외국에 있는 걸. 지금 필리핀에 있잖아요. 좀 이따가 베트남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들리던데 필리핀에 있는 것 정도로 안단 말이죠. 그런데 필리핀이 범인 잡아오기에 제일 어렵다고 합니다. 차라리 유럽 국가나 이런 데는 좀 쉬운데 필리핀이 저게 좀 복잡한 완전히 범인 도피처랍니다. 그래서 좀 범인들을 잡아오기가 좀 힘들다고 하지만 어쨌든 강제 소환, 즉 외국의 검찰청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잡아오든지 아니면 거기 인터폴하고 연결해서 잡든지 어떻게 하든 잡아오겠다 하는 그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돈을 들고 튄 걸로 지금 정황상 그렇잖아요. 무려 20매덕을 들고 튀었으니까 한 10년은 해외에서 떵떵거리고 살겠네요. 필리핀은 환율 가치가 뭐 한 20년, 30년도 떵떵거리고 살겠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 사람들을 잡아오면 일단 돈도 보존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사법 처리에 들어가게 되면 본격적으로 이 사람들 입에서 또 정은이 나오겠죠. 검찰은 이 사람들이 증거인멸, 지금 조범동 씨하고 조국의 부인 정경심 씨하고 정경심 교수하고 국제통화를 하고 있는 정황이 이미 포착됐잖아요. 더군다나 이상훈 대표하고도 국제통화 온 것이 포착됐잖아요. 이상훈 씨가 마음이 변할까봐. 이상훈 씨가 마음이 변해서 마구잡이로 진술을 할까봐. 겁이나죠. 그러니까 국제통화로 지금 해외에서 증거인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고 있는 사람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상훈 씨를 회유하려고 하는 정황도 포착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인터폴을 동원해서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관련자들은 필리핀을 떠나서 베트남으로 튀려고 하거든요. 베트남도 또 범인 잡아오기가 쉽지 않은 그런 뭐 범죄도 비처 전국이라는 그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로 갔다 튀든 간에 잡아오겠다 하는 원칙이 검찰에서 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이 해명하는 것은 조금이라도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나 안 그러면 전문가들은 전부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각종 언론에서 아마 보셨을 거예요. 조국의 오촌 조카 조범동이가 사모펀드 실소유주냐 아니냐. 조국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변합니다. 실소유주에 대한 이야기는 피하면서 펀드의 성격이나 투자처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 블라인드 펀드였다. 그래서 난 모르는 게 당연하다. 이거요. 그 회사의 정관에도 나옵니다. 분기별로 알려주고 거기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것으로 정관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이 펀드에 넣기로 한 총액이 74억이죠. 74억을 펀드에 넣기로 하고 여러 가지 벌칙종까지 있단 말입니다. 안 넣으면은 펀드에 넣기로 하고 10억만 넣은 것에 대해서 조국 뭐라 그럽니까? 처음부터 10억 5천만 원만 넣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면은 이 펀드에 대해서 사기예요. 왜냐? 이면 거래가 있었다면 불법이에요. 이게 펀드는 이면 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당당하게 다 드러내놓고 거래하도록 이것이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이면 거래를 하면 바로 그게 불법이 되버립니다. 그리고 이 사모펀드가 아들, 딸 편법 정리 의혹이 있다. 이거는 제가 저번 영상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렸으니까 요지만 읽겠습니다. 세법상 허용되는 한에서만 정리를 한 것으로 합법이다. 아니거든요. 이미 조국은 10년 동안 자식한테 정리할 수 있는 한도액 5천만 원을 훨씬 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안 되는 답이죠. 펀드가 투자한 회사가 관급공사만 주로 했다. 100% 다 했다. 그리고 그 매출이 펄쩍됐다. 이익도 펄쩍됐다. 여기에 대해서 조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펀드 자체를 몰랐기 때문에 어디다 투자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나와는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거는 조범동이를 잡아야 됩니다. 이 조범동이를 잡아와가지고 조범동이한테 증거를 딱딱 들이대면서 물어보면 조범동이도 빠져나갈 구석은 없어질 거거든요. 만약에 조범동이가 진술을 거부한다면 조범동이 형이 더 커지기 때문에 조범동은 그것도 선택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우회상장을 해가지고 큰 이익을 보겠다. 이 펀드에 이게 다 나와 있습니다. 자기네들끼리 투자 계획서 만들 때 이미 다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조국은 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펀드가 어떻게 운용되는지 모른다. 계속 모른답니다. 왜 그럴까요? 여기서 안다 그러면 골 때리는 거죠. 바로 수갑 차야 될 판이니까. 이 펀드가 지금 얼마나 큰 피해를 입혔는지 아까 대충 한 부분만 보셨죠. 그 주식 갖고 있던 사람 지금 반토막 났거든요. 조금 이따 휴지 될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 피해를 보여놓고 계속 모른다만 하면 됩니까? 이 펀드로 인해서 지금 현재 정권 차원의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요거 뒤에 나옵니다. 정권 차원의 문제가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감히 그런 소리를 합니까? 참으로 후한무치하다고 봐야 되죠. 이 중국 돈 6천억 원에 대해서 제가 미국의 전 조 바이든 부통령의 사례를 들어가지고 설명한 게 있습니다. 그게 별도의 영상으로 중국 돈 6천억 원의 비밀이라는 영상으로 만들어 올려놨으니까 그거 꼭 좀 봐주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건 보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중국 돈 6천억 원이라는 게 우리나라 풀렸다. 끔찍하죠. 끔찍합니다. 콜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어떤 기획을 하고 있었느냐면은 코스닥 상장사 한 곳을 200억, 비상장사인 현대기아 1차 밴드를 1000억에 일수하고 두 회사를 엮어서 우회 상장을 해서 튀겨 먹자. 이것이 불법, 이것 자체가 불법은 아닙니다. 튀겨 먹자까지는 불법은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죠. 자본 투자라는 게 그런 거니까.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닌 거짓말을 가지고 튀긴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바로 주식 사기가 돼버리죠. 증거 사기가 돼버립니다. 그런 것을 기획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의 영상을 자세하게 만들어 올려놨으니까 그걸 꼭 좀 봐주십시오. 그래야 좀 더 자세하고 정확한 내막을 알 수가 있습니다. 500원짜리 전환사채를 발행하면서 40배 뻥튀기를 하고 2만원짜리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80배, 100배로 튀기다가 현재 진행형으로 튀기다가 이 사건이 터져버린 겁니다. 만약에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되면서 검증에 들어가지 않았다면 엄청난 피해자가 발생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이미 시작을 했다면 미수범이 아니에요.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되는 범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올렸던 조국 사모펀드, 조국은 깃털이고 몸통은 따로 있었다. 이 몸통이 누구겠습니까? 이 영상을 제가 지금 뒤에 붙이겠습니다. 꼭 끝까지 보아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람이 아무리 간이 커도 겁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겁대가리 없이 밀어붙일 때는 대부분 누군가 뒤를 봐주고 있을 때 그게 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겁대가리가 안 나요. 겁대가리를 상실하게 되는데 조국의 사모펀드가 이거 파고 들어가면 파고 들어갈수록 이거 역시 수박보다 더 큰 양파입니다. 양파는 양파인데 수박보다 더 큰 과일이 뭐죠? 뭐 과일 중에서도 수박이 제일 큰 것 같은데 막 코끼리만한 양파입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이 사모펀드를 조국이 그렇게 간땡이 크게 굴릴 때 조국 지 혼자 지 끝발 하나로 이걸 밀어붙였겠느냐 하는 데 대한 의혹이 생기죠.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누구한테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파고 들어가 볼수록 조국은 결국 깃털이고 몸통은 따로 있었던 거 아닌가 하는 의심이 생깁니다. 제가 그런 의심을 하는 이유를 지금부터 풀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역시 공감하실 겁니다. 지금 문재인 어디가 있죠? 예, 미얀마에 가 있습니다. 미얀마의 수도가 옛날 말로는 랑군이, 요즘은 양곤이라고 표기해야 돼요. 양곤에 가 있는데 여기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정부 차원으로 3억 달러 규모의 스마트 시티, 글로벌 플랜트, 건설 펀드를 조성해서 경제협력 산업단지 개발에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익숙한 단어 하나 나오죠. 스마트 시티. 스마트 시티 사업은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패밀리 펀드죠. 뭐 사모펀드 할 거 뭐 있습니까? 그냥 패밀리 펀드지, 가족 펀드지, 조국이 펀드지. 사모펀드를 통해서 투자한 웰스 CNT가 사업 관련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나와서 검찰이 수사 중입니다. 검찰이 웰스 CNT를 뒤지고 있어요. 이 웰스 CNT가 바로 조국의 패밀리 펀드, 조국의 사모펀드가 투자를 해가지고 사실상 조국이 소유하고 있는 그 법인입니다. 웰스 CNT가 바로 스마트 시티 전문 회사입니다. 문재인은 이날 양곤 롯데호텔에서 열린 한 미얀마 경제협력 산업단지 기공식 및 비즈니스 포럼에 참석해서
한국이 경제 성장으로 한강의 기적을 만든 것처럼 미얀마의 젖줄 에야와디강의 기적을 만드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면서 경제협력산업단지는 기업들에게 인프라가 완비된 부지를 제공해서 안정적으로 기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 하고 밝혔습니다.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스마트 시티라는 겁니다. 이 스마트 시티를 사실상 문재인 정권이 출범할 때부터 이 스마트 시티 사업을 강조했었고, 그때 조국 펀드가 이 스마트 시티에 뛰어들었습니다. 시기적으로 묘하게 일치하죠. 이게 단순한 의혹이고 의심일까요? 아니면은 몸통과 깃털을 얼핏 한번 쳐다보는 그런 광경일까요? 깃털만 나불나불나불 하다가 몸통이 한번 슬쩍 지나간 그런 거 아닌가? 이 몸통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깃털만 보여주고 몸통은 싹 지나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대목에서는 몸통이 아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런 의혹이 듭니다. 너무 빨라서 보기가,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죠? 아직은 의혹입니다. 미얀마 양곤주 야웅리핀에 조성될 한미얀마 경제협력산업단지는 총 공사비가 약 1,300억 원에 이릅니다. 정부는 여기에 이 1,300억 원이 들어가는데 여기에 우리나라가 돈을 퍼붓자. 우리나라 살림살이도 어려운데 기업들이 전부 해외에 나가서 해외 현지 공장을 세우고 있는데 정부도 나가서 해외에다 돈을 퍼붓자. 정부는 대외경제협력기금 EDCF를 투입해서 도로, 전력 등 외부 인프라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야, 하여튼 문재인 정부 돈 잘 쓰네요. 이번에는 미얀마라는 곳에 가서 떼돈을 퍼볼 작정이 모입니다. 이날 행사에 우리 측에서는 93개사 기업 및 기관 단체에서 온 경제사절단이 2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여기 다 코 껴서 간 걸로 생각됩니다만 코가 탁 끼어가지고 철사줄 같은데 끼어가지고 따라와 하면 싹 따라가는 그런 구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미얀마에서는 민쉐 부통령을 비롯한 주요 부처 장관과 기업인 2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러면 총 한 450명이 모인 떼거리 잔치를 했네요. 문재인은 취임 초기부터 핵심 국정과제입니다. 스마트 시티 사업을 선정한 바 있고, 임기 중반인 현재는 이 사업 확대를 주목적으로 한 순방길에서 삼성, 현대, SK 등 기업인들이 따라가서 역대급 투자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투자해 하면 예썰 안 할 방법이 있습니까? 이 정부가 기업인들한테 얼마나 염라대왕 같은 정부입니까? 아주 치가 틀리는 정부 아닙니까? 웬만하면 잡아놓은 분인데 안 할 재간 없죠. 일단 약속이라도 해야 될 겁니다. 이 스마트 시티 사업, 이거는 무서운 사업입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이거 설명하자면 이것도 한 몇십 분 걸려요. 왜냐하면 스마트 시티 사업에 중국 기술이 들어가면, 중국의 안면 인식 프로그램과 기타 등등 몇 개만 들어가면, 인공지능이 들어가면 우리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실시간으로 통계를 내가지고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에서 말하는 빅브라더 사회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중국은 이걸 현실화시켰습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홍콩에서는 심지어는 가로등, 홍콩 시민들이 가로등을 마치 차우스에서 그 동상 끌어내리듯이 무너뜨립니다. 왜 이 가로등이 홍콩인들의 공포의 대상이 되었을까요? 이런 게 스마트 시티 사업에 들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조국이 투자한 조국 펀드가 가로등 전멸기 사업에 투자한 건 다 아시죠? 점점 더 조국의 생각 그 자체가 무서워지고 그 뒤에 있을지 모르는 몸통의 생각도 두렵기 짝이 없습니다. 문재인은 지난 2일, 8월 2일입니다. 태국에서도 정상회담을 통해서 스마트 시티 협력 양해각서 MOU를 체결했습니다. 이 MOU에는 스마트 시티 공동협력위원회 신설, 정책 공유, 전문가 교류, 공동행사 개최 등의 내용이 담겨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 순방길에 동행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추진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의 기본 구상도 친환경 스마트 시티입니다. 스마트 시티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죠. 검찰은 지난달 27일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를 압수수색해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자, 지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스마트시티를 막 확대하려고 하는데 거기를 확 덮쳐가지고 자료를 싹 가져갔습니다. 검찰이. 부산시 에코델타시티와 세종시 스마트시티 등 지자체 사업 추진 과정에서도 웰스 CNT가 누구 거죠? 조국이 사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기업입니다. 이 웰스 CNT가 특혜를 받은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검찰이 스마트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조국이 소유하고 있는 웰스 CNT가 특혜를 받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하고 있고 압수수색을 해가지고 자료를 뭉텅 가져가 버렸습니다. 지금 스마트시티라고 하는 이 사업은 대부분 빈 땅에, 텅 비어 있는 땅에 교통, 에너지, 안전, 복지 등 여러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을 집적해서 시범도시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괜찮은 아이디어예요. 그러나 이 괜찮은 아이디어에 중국의 무시무시한 인간 감시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든지 또는 이 괜찮은 사업에 도적 떼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뜯어먹을 생각만 하고 있다면, 마치 스마트시티 사업이 잘 익은 왕갈비처럼 생각하고 막 뜯어먹을 생각만 한다면 이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이 거기를 탁 덮쳐가지고 자료를 압수해 갔습니다. 조국의 부인과 아들, 딸, 그리고 처남 정모 씨와 두 아들, 이렇게 6명은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운영한 펀드, 이 펀드 이름도 더럽게 복잡하게 여러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때 이해하려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하겠습니다. 블루코어 밸류업 1호 여기에다 14억 투자했다는데 이거 그냥 조국이 그냥 돈 투자한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뭐 블루코어인지 레드코어인지 막 희한한데 코어 해가지고 막 투자를 하는데 아무 코어나 다 조국이 돈 투자해가지고 그냥 100% 지 거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투자한 게 없어요. 조국 일가족이 100% 다 투자했기 때문에 그냥 조국 겁니다. 이 펀드는 웰스 CNT라는 회사의 경영권을 인수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자기 펀드 가지고 인수했으니까 이 회사도 조국 회사죠. 웰스 CNT를 인수했습니다. 이 웰스 CNT가 스마트 시티 사업에 군침을 잔뜩 흘리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웰스 CNT는 조국이 민정수석으로 근무하던 2017년 8월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올해까지 계속 지자체와 공공기관 41곳에서 31억 9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거는 코끼리 코에 비슷해 되겠죠. 코끼리는 이만따만한데 집채만한데 그 조그마한 비스켓 하나 좀 배가 부르겠습니까? 욕심이 코끼리인데 31억 이거는 껌값이었을 겁니다. 아직은 시작 단계라는 뜻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에 투자기업의 일감 수주에 조국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겠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국의 영향력 없이 관급공사를 100% 관급공사 아닙니까? 100% 관급공사를 어떻게 저만큼 수주를 합니까? 조국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그런데 지금 밝혀지고 있는 것은 민주당 인사들 그리고 청와대 관계 인사들도 여기에 개입되어 있는 정황이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검찰이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때는 검찰의 태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 자료를 깔 거냐 덮을 거냐가 검찰이 정치적으로 결정해버릴 수가 있습니다. 윤석열이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봅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이에 투자기업의 일감 수주에 조국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고 이것이 아마 곧 있을 청문회에서 다뤄질 겁니다. 미얀마 양곤에 세워지는 한국형 산업단지에는 물 에너지 순환형
관리 시스템 등 한국의 스마트 시티 기술을 적용할 예정이다. 단지 내 저류지 등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여 LED 가로등과 건물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이 LED 가로등이 중국에서 넘어온다면 그 부품이 중국에서 오는 것이라면 이 LED 가로등에 바로 칩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국의 안면 인식 프로그램과 AI 인공지능 프로그램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홍콩 시민들은 그 가로등을 잡아 당겨가지고 줄로 걸어서 잡아 당겨가지고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이가 갈리는 거죠. 감시당하는데 이가 갈리기 때문에 그 가로등을 줄로 당겨서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홍콩에서는 그랬습니다. LED 가로등과 건물 등에 전력을 공급하고 건물 쿨링 등을 위해 빗물 등 물순환 기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웰스 CNT는 바로 이 가로등 무선 원격 제어 시스템 생산 업체입니다. 스마트 도로 조명 시스템 등 스마트 가로등과 관련된 기술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국이 덜컥 먹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조국이 웰스 CNT를 먹었으면 이 웰스 CNT 누구 겁니까? 조국 거라고 봐야 될 겁니다. 조국 식성 좋습니다. 그런데 이 조국의 식성에 더 식성이 좋은, 코끼리같이 식성이 좋은 몸통이 뒤에 있다면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저는 그 의혹을 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제 추론이지만 저는 확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편 이번 순방에 앞서 미얀마 진출 교두보를 확보한 서울교통공사와 조국 펀드의 연관성 여부도 관심사입니다. 서울교통공사에서 어떤 일을 했죠? 얼마 전에 서울교통공사에서 1,500억짜리 통신 시스템을 바로 조국 펀드와 같이 하려고 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KT가 더 기술력이 좋으니까 KT를 넘어갔는데 이게 무슨 놈의 기술력이 있겠습니까? 조국이가 언제 이과 공부했습니까? 전자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LED가 뭔지, 뭐 통신이 뭔지, 5G가 뭔지 조국이 알겠습니까? 우리만큼도 모를 겁니다. 그런데 서울교통공사와 조국펀드는 이미 인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지난달 6일 양곤의 에코그린시티 프로젝트의 교통허브 사업을 진행하고 현지에서 철도 차량 제작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곤 인근 5.88 스퀘어 킬로미터 부지에 4만 명이 거주할 수 있는 신도시 건설을 추진 중입니다. 서울교통공사는 이 사업 진출을 위해 미얀마 얼라이언스 스타스 그룹 ASG와 전략적 동반관계 구축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른바 조국 펀드와 관련해서 여권 인사들과 여권 국회의원 전 보좌관들이 컨소시엄을 통해서 서울 지하철 공공 와이파이 사업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건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별로 비밀도 아니에요. 검찰은 조국 펀드가 관급 공사를 따내는 과정에서 내부 정보를 활용했는지 여부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뒤지고 있고 조국 펀드는 열심히 앞으로 가고 있고 검찰은 뒤에서 막 따라오면서 뒤지고 있고 뒷덜미가 근질근질할 텐데 어쨌든 이 자금들의 중국계 자금의 그림자가 또 싹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보셨어요? 방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에 중국계 자금의 그림자가 싹 지나갔습니다. 이번에 보셨죠? 그런데 이 중국계 자금을 포함해서 이상한 그림자들이 막 어른거립니다. 뭐냐? 조국은 깃털일 뿐이고 몸통은 따로 있다. 그 몸통이 누군지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은 제 추론에 의하면은 지금 여기서 충칭 자금이 들어오고 콜링크 프라이빗 FT 사모펀드가 있고 공공지하철 와이파이 사업, 상장사 인수사업, 국내 현대기아차 1차 vendor 인수, 이 그래프 제가 전에 설명드렸죠. 여기에서 화살표를 하나 더 꺼가지고 누굴까 하고 제가 물음표를 붙여놨습니다. 이신전심. 이신전심은 원래 이순자 마음이 전두환 마음이잖아요. 정심, 후심. 정광용이 마음이
구독자의 마음과 같다. 그래서 우리는 다 안다. 그죠? 좀 코믹하게 진행해 보았습니다. 무서운 현실입니다. 정말로 무서운 현실입니다. 제 생각으로는 틀림없이 이 모든 사항은 게이트 수준으로 커질 겁니다. 전국을 흔들어내고 정권을 흔들어낼 게이트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